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어려운 깊이 있는 그 법률 분석인데, 지금 이제 이거 헌법재판관 6명 가지고 이제 이거 심리 할 수 있느냐? 선고까지는 이게 당연히 힘들 거고요. 그는 이진숙 가처분에서도 그랬거든요. 심리할 수 있느냐? 6명 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경론을 벌이고 있다, 논의 중이라고 지금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헌법 교수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몇 명에게 그 상의를 해봤는데요. 다 이게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이런 결론입니다. 전부 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원래 이제 우리 법에는 이제 그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7인 이상이 돼야 이게 그 심리 의결할 수 있다. 7인 이상이 돼야 심리하고 선고까지 의결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다 법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헌법 소원을 한 거, 정확한 용어들을 잘 봐야 돼요. 탄핵 심판이 아닙니다. 요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요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근데 헌법 소원은 가처분이 되거든요. 헌법 소원은 가처분이 돼요. 이제 그 탄핵 심판도 가처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재판 끝난 거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의결 자체를 이렇게 가처분시키는 효력정지, 요거는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미 신청해 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지켜보고, 중요한 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너무 심리가 지연되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빨리 복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그 조항이 내 권리 침해한다 이거지. 내가 복귀를 못하니까. 6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 헌법 소원을 신청하면서 가처분을,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 인용됐다 그랬잖아요. 가처분이 인용돼가지고 6명도 심리한다.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요거 이진숙 가처분 가지고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용하려는 거야. 이진숙 가처분이 났기 때문에 6인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6인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제부터 이게 방송에서 제동을 걸었죠. 어떻게 제동을 걸었냐? 야, 그거는 이게 이진숙 사건에서 이진숙 위원장 권리 구제를 위해서 주관적인 권리 구제니까 이진숙 사건에서 가처분이 됐으니까 그 사건에서 6인이 되는 거지. 법은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7인 이상 돼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심리하면 안 된다. 제가 이게 KBS나 방송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가 지금 논의 중이라는데요. 지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냐? 원래 이제 그 헌법재판의 결정이나 가처분도 일반적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어떤 조문에 대해서 가처분이 됐잖아. 이진숙 위원장이 신청해서. 그러면 이게 그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는 그게 일반적 효력이라 하거든요. 다른 데도 이게 영향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게 아마 지금 현재 가처분이 된 상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심리가 가능하다 볼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건 뭐 솔직하게 인정해야지. 헌법 교수들이. 왜? 일반적 효력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비록 신청했지만 그 조문 자체가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건도 이게 적용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6인 심리가 당분간은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이게 가처분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가처분이라는 거는 임시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 효력이 있는 게 가처분이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본안 재판을 2번 했죠?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의 그 본안 재판이 끝나면요. 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진숙 위원장이 본안 판결 날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는 게 가처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처분의 효력은 이진숙 위원장이 본안 판결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뭐 사건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탄핵이 결론 나버리면 그 가처분의 효력도 자동 소멸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법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7인 이상이 대학이 심리한다. 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준석 위원장의 탄핵 판결만 끝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그때는 바로 그냥 원래 법대로 7인 이상이 심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도 망설일 거예요. 야, 이게 이진숙 걸 막 끌어넣기도 요거도 먹죠. 이진숙 걸 막 재판 끌어가지고 가처분을 유식해서 윤석열 대통령 심리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방통위원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준비 절차 많이 하고 가처분까지 해가 심리하면 빨리 결론 내려줘야지. 이진숙 위원장도 탄핵 기각 시기 결론 내려줘야지. 그럼 가처분 효력이 자동 소멸되니까.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리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딜레마다. 그러면 이게 무리하게 이진숙 위원장 걸 계속 끌다가 무리하게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 것부터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6인이 한다? 이것도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왜 이진숙 위원장이 신청한 가처분 가지고 왜 윤석열 대통령 적용됩니까? 그런 그럼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진숙 위원장 걸 빨리 이게 결론 내리라. 결론 내리라. 저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무리하게 이진숙 위원장 가처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심내가 끝내려고 하면요. 최악의 경우는 이준석 위원장이 희생하면 됩니다. 이준석 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중요하니까. 그럼 이준석 위원장이 그냥 나에게 임명하고 나 소치할게. 이준석 위원장이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 했는데 소치해버리면요. 가처분도 끝나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안 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6인이 못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3명은 지금 권성동 대표가 임명 못한다잖아요. 따라서 지금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준석 위원장이 가처분이 그때는 이준석 위원장한테 좋았는데 또 그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때는 이준석 위원장이 잘한 거야. 가처분. 왜? 민주당이 이게 이제 서로 자기 발등을 서로 찍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그래. 그때 가처분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마비를 시게 이준석 위원장 임명 안 하려고 그래서 6인으로 나눴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준석 위원장이 헌법 소원해가지고 가처분이 되고 이거는 좋았어. 근데 이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6명이 심내가 빨리 끝내려고 지금 서두르면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준석 위원장 빨리 기각시켜주는 게 왜 선입 선출이니까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먼저 선고해야죠. 이게 가장 좋은데 최악의 경우는 제가 이준석 위원장한테 마음이 아프지만 최악의 경우는 이준석 위원장이 그냥 인정하고 소치하시켜버리면 탄핵에 심판 취하해버리면 가처분도 그대로 취하되는 거 아닙니까?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본안 판결까지만 이게 유효하다고 나이잖아. 이준석 위원장 본안 판결까지만 가처분 효력이 있는 거거든, 임시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6인 체제를 못하고 7명이 돼야 되는데 7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 시간을 벌고 바로 이재명이 재판으로 날릴 수 있는 지금 이게 경우의 수나 꼼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난립니다. 저도 계속 헌법 교수나 판사들하고 수시로 상의하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워낙 급박하다 보면 저도 약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는데 아마 제가 말한 게 일반적일 겁니다. 지금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여러 유튜버가 오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유튜버도 많다 보면 기사 가지고 오분하는 것도 많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재명의 공시송달도 지방법원에서 검찰 항소를 안 받았길래 공소송달 이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진숙 위원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6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헌재가 다시 지금 논의 중이라 하니 어떻게 해놓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범답은 당분간은 헌법재판 가처분의 일반적 효력 때문에 윤 대통령도 6명이 심리 가능한데 그러게 이진숙 위원장 본안재판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가처분도 자동 소멸되면 원래 7명이서 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6명 심리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취재한 또 이게 상식에 맞는 법리에 맞는 이런 이게 결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헌재가 6명이 심사하면 안 되죠. 이진숙 위원장 가처분 가지고 대통령을 6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헌재에서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처음에는 6명이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고 어제 떠들었잖아. 그런데 제가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더니 오늘 지금 다시 심리한다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진숙 위원장 판결이 끝나고 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처분이 없으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게 그 이진숙 위원장 빨리 판결 선고해주면 가처분도 끝나는데 헌재가 그래 안 해주잖아요. 지금 대통령급부터 한다고 다른 거 다 미루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이 뭐 의미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예 소를 취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가처분도 다 끝나니까 그러면 이게 그 7인 이상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윤 대통령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가처분을 헌재가 직권으로 못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이게 그 7인 이상의 위헌이다. 이거는 못해요. 그럼 또 위헌법률 심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진숙 위원장의 그 헌신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게 생각도 들고 하여튼 중요한 게 아마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좌파들에게 그 완전히 광란으로 이게 그냥 두세 달 안에 끝내려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우리는 1차 관문은 3명을 임명하는 권성동 의원. 거기에 황교안 대표 선례가 있잖아. 거기에 그 박주민부터 추미애 뭐 우상호 좀 이게 과거에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 황교안 대표의 선례.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은 3명 임명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6인 체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